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예, 이번 주말 동안에 많은 소식들이 또 나왔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까지 이제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FOMC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이번에 일단 150억 불 테이퍼링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300억 불로 높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시장의 관심은 일단 테이퍼링은 이미 이렇게 이제 2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규모를 확대를 해서 이제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은 완료가 된다. 이런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분위기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6월 달부터 바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만 나눌 뿐이고요. 일단은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요,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압박이 뭐냐면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매파적인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파월 의장도 지금 현재 FOMC 오기 전에도 몇 차례 공식석상에서 매파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지금 깃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뉘앙스의 매파적인 분위기냐에 따라서 시장은 더 출렁거릴 수 있는 한 주기 때문에요. 이번 15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박이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급할 필요 없다. 천천히 일단 시장을 일단은 관망을 해보자. 급하게 이제 뭘 사서 뭘 수익이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보자. 이렇게 또 월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크게 오늘 시장에서 이제 움직인 섹터가 두 섹터가 있습니다. 즉 테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섹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로봇 테마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였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로봇 테마와 자율주행 테마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테마가 불고 있지만 이 섹터에서 가장 실적 성장성이 좋고 일단 공략 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삼성 미래 먹거리로 로봇 낙점. 새 이름엔 경험을 넣었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조직 개편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기존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합쳐서 DX 디바이스 경험이라는 부서를 이제 만들고 3명의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했다라는 소식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었던 내용인데요. 경영진도 약간 이제 젊은 경영진으로 이제 교체를 단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을 이제 새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오면 삼성전자가 삼성봇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정식 부서인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어떤 단기적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가 이걸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격상시키면서 로봇 사업팀이란 게 삼성전자 안에 생겼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난 거거든요. 로봇 관련주 테마가 불 때 이제 가장 언제나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이 바로 이제 오전에 장 출발하자마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유진 로봇이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그리고 로보티즈라는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싹 올라갔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한가 같이 이제 올라왔던 모습. 그리고 휴림 로봇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25% 급등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어차피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워낙에 이제 계속 줄줄줄 떨어지면서 주가 완전 바닥이었는데요. 삼성의 로봇 투자로 인해서 이제 테마가 시장에 확 불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로봇 테마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메타버스처럼 한 달이나 2달 갈 이런 이슈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짧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받침되는 종목으로는 SPG란 종목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SPG란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그런 이제 로봇 관련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볼 때는 아까 이제 그런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잘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세를 봤을 때는 SPG 같은 종목이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에 좀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SPG라는 종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모터류 그리고 감속기 종류 이런 종류들을 만드는 이제 모터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류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이제 SPG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가 5년 전쯤 전부터요.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SH 감속기나 SR 감속기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 부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교한 부분이 이제 감속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속기는 사실 일본 업체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장 점유율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업체가 이 감속기,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거의 독점화해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전체 로봇을 우리가 가격을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부품 값은 20에서 25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거의 4분의 1이 이 감속기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감속기가 상당히 이제 고가의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SPG가 이제 이거를 국산화에 한번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죠. 실질적으로 5년 전에 이제 이 감속기의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몇 년이 이제 지나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매출이 시작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를 이제 최초로 시도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부장 자립화에도 이제 해당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G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이 4천억에 영업이익이 246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껑충 뛰는 모습인데요. 아직 시가총액이 2,200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유진로봇 같은 경우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유진로봇도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흑자가 나오는 기업을 찾기도 상당히 좀 힘들 뿐더러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40억, 250억 이렇게 나오는 회사는 좀 사실 찾기 자체가 좀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주가의 파동은 테마성으로 확 이제 인지적으로 상당히 유진 로봇 이렇게 딱 로봇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더 많이 뛰어오를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SPG 같은 실제 이제 로봇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일단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SPG 같은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겸사겸사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의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애플카와 관련돼 가지고 또다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LG전자가 또다시 주가가 등하는 모습이었고요. 6%대 급등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인포뱅크도 22%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요. 네스트 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비상장사인데요. 내년에 상장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넥스트 칩의 이제 모회사인 이제 NCN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NCN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자리는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부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에서 테마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은 경계 매물이죠. FOMC에 대한 긴축에 대한 경계 매물 때문에 전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수급이 일부 이슈가 있는 테마 쪽으로 또 쏠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P2E 게임,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악재성 내용이 나왔죠. 예, 무한돌파 삼국지, 뭐 이제 뭐 등급이 보류가 되면서, 예, 등급이 취소가 되면서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이 나타나는, 예,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또는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막 이제 급등락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급등과 급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망이를 좀 짧게 보고, 예,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이제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 시장이죠. 계속 이제 뭐 횡보세를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15일 날, 예, 바로 이제 내일하고 이제 모레, 예, FOMC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새롭게 종목들이 뭐 이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 예,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예, 오늘처럼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이님들 이번 주도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모두도 대박 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